가능성에 의해 라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이 딱 세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거기다가 딱 메모를 해주세요. 아셨죠?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 미분 가능성이 뭐냐?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가능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미분 불능함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미분 불능함수는 수투에서 두 종류가 있고 미적분에서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수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선생님이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함수가 이렇게 되는 함수 fx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함수는 보시다시피 이 점에서 미분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함수 gx를 곱했어요. 이건 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긴 할 건데 미리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함수의 곱이 선생님 편의상 얘는 미분 가능 함수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fx는 현재 x 이퀄 a에서 미분이 안 되고 있고 gx는 전부안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함수 전체 곱이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 그래프의 구조가 반드시 이 a라는 값을 근으로 가져야 됩니다. gx는 이런 모양이어야 하고 반드시 ga는 0이어야 해요. 그래야 이 값은 미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미분 불능점에서 근을 가져야 미분이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어? 이것은 하나의 수학적 팩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괜찮지?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그래프가 fx가 내가 있는데 부연속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불연속 함수죠. 그런데 다시 여기다가 미분 가능 함수 gx를 곱해서 이 함수 전체를 미분을 가능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괜찮아?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이 점을 지나간다고 해서 미분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얘하고 달라요. 얘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와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함수 hx로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새로운 함수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 놓고 나서 도함수의 정의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것을 선함수 후 미분이라고 하는데 도함수의 정의로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리미트 hx가 0으로 갔다 갔을 때 h분의 뭐 h가 뭐 몇 개나 있네. 항상 그럼 얘를 갖다 px라고 할까요? px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겠죠? 그럼 이건 a의 값만 보면 되는 거라 선생님이 이렇게 쓰겠다 그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h의 값이 0 빼기로 가는 상태하고 h의 값이 0 플러스로 가는 이 상태에서 이 함수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이거 갖다 좌측 미분 계수라고 하고 이거 우측 미분 계수라고 하는데 이 둘의 값이 만약에 같아버리면 얘는 미분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도함수의 정의를 의용해서 접근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갑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fx의 그래프가 x축을 돌파하는 다음과 같은 fx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때
때 어떤 함수 hx가 있어요. 그 함수를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gx다라고 한번 놓고 이 gx가 뭔지는 몰라요. 편의상 내가 얘를 a라고 놓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을까? 이렇게 됐을 때 이 hx라는 함수가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 이 gx는 어떠한 모양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얘는 요 점에서 gx가 접선의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즉, 꼭 접선은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 접선을 굳이 놓은 이유는 이 값이 a로 가는 좌측의 미분계수가 됐을 때 요 보라색하고 초록색의 우측 미분계수의 값이 같습니다. 지금 알겠냐?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래서 얘는 우측의 미분계수가 빵 나오게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얘는 절대값을 둘 다 씌워봐야 보라는 이렇게 갈 거고 초록색 그래프도 이렇게 갈 테니 좌측에서 오는 상태도 이 두 개 값은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어? 그래서 이 값이 좌측의 미분계수의 값이나 우측의 미분계수의 값이나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미분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얘를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F'의 A 값하고 G'의 A의 값이 같은 경우일 수밖에 안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절대값을 씌우기 전의 상태. 오케이? 절대값이 씌우기 전의 상태에서 이 값이 같으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 미분계수의 값이 빵으로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니? 결국 이 hx가 최종 결론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갔다 갔을 때 h분의 h에 그래 h라고 쓰자. a 플러스 h 마이너스 ha 자, 이 값이 그대로 0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 얼마나 잘 되냐? 그래서 0으로 돼야만 그 값이 같아지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이해하면 뭐 나머지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면 되겠어요. 12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에 그린 것 같다. 자, 볼게요. 그래프가요. 현재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는 뜻이죠. 얘가 fx입니다. 그런데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놈이냐? 이 gx의 그래프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 값을 갖게 되고요. 마이너스 2이네요. 여기가 1이라고 봅시다. (1일) 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2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직선 구조를 갖는 함수라는 거예요. 이게 gx의 그래프입니다. 괜찮겠죠? 기억번은 당연히 맞죠. 알겠지? 딱 보는 순간. 왜냐하면 이 fx가 현재 0에서 불연속인데 그 불연속되는 애를 얘가 근으로 갖고 있거든. 알았지? 그래서 기억번은 자동으로 맞는 거예요. 괜찮아? 자, 이건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 기억번은 보자마자 딱 답이에요. 니은번.
자동적으로 답이 되죠. 왜냐하면 너희들 이거 절대값 씌워봐. 이거 절대값 씌우면 얘가 1로 붙어가지고 그래프의 구조가 대충 이렇게 생길 거 아니겠나? 대충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근데 이 점에서 미분이 안 되지만 얘는 거기를 다시 근으로 갖고 있어. 괜찮아요? 따라서 니은번도 합격이야. 보는 순간 기억과 니은은 그냥 맞는 거야. 알겠지? 문제는 디귿번이야. 이거 버퍼링이 생기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5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딱 보는 순간 기억과 니은은 맞아요. 알겠어? 디귿번이 문제인데 이 디귿번에서 x 곱하기 지 함수가 현재 몇 개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3개가 곱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3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데 얘가 지금 x 이퀄 0에서 미분이 되나 안 되나라는 것은 몰라요. 알겠지? 이때 혹시나 선생님이 높아심에 하는데 얘를 미분을 해서 만약에 얘를 미분해서 하나씩 미분해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지. 지금 높아심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씩 미분해서 이렇게 3개를 더한 다음에 보다가 0을 갖다 때려 대입해가지고 이게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절대 안 돼. 알았지? 왜냐면 미분이 안 되는 함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하나의 함수로 놓고 px, 아까 방금 얘기했었죠. 하나의 함수 px로 결정을 해주세요. 알겠죠? 아까 방금 했잖아. 지금 방금. 알겠어? 이걸 px라는 함수라고 놓고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리미트 h 한없이 0으로 갔다 갈 때 h분의 p에 0 플러스 h 마이너스 p의 0 요 값이 존재하면 얘는 미분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방금 p0은 0이었으니까 얘는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게 되고 결국 남는 것이 리미트 h 한없이 0 갈 때 h분의 ph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 놓고 나서 얘를 두 가지로 쪼개옵니다. 어떻게? h의 값이 0 빼기로 가는 상태하고 h의 값이 0 플러스로 가는 좌미분계수가 우미분계수를 각각 따로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가 0으로 가는 상태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 pH가 지금 방금 요따가 다 h를 갖다 때려 대입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요따 h 집어넣는 순간 요 h와 요 h가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얘는 결론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h가 0 빼기로 가는 fh 곱하기 g의 h 플러스 1과 같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세요. 0으로 가는 상태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왔을 때 앞에 있는 건 얼마야? 1이지.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1로 가는 값이니까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극한값이.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 이 i의 좌측 미분계수의 값이 2라는 거 아니겠죠? 이번에는 리미트 h 한없이 0 플러스로 가는 ph fh 곱하기 g의 h 플러스 1을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1이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는 0 플러스로 가니까 1에 우극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것도? 2네요. 좌미와 우미의 값이 서로가 같지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미분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 느낌 이해했죠? 자,
이걸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아,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묶어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로 나눠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공부해 두세요. 거기다가 공부할 때 책에다 써놓으란 말이에요. 알겠냐? 한 문제마다 그 핵심의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핵심의 포인트를 기억했다가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지?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뭔가 풀어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괜찮죠? 넘겨볼게요. (127번부터) 또 보죠. 자, 우리 옛날에 다 배웠던 거 기억해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면서 이 짝짝 얘기했으면 하지만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개념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아, 맞아. 옛날에 이거 있었지 하면서요. 127번 볼게요. fx가 x-a다. 이런 일차함수가 있는데 gx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x-1 x 빼기 4 곱하기 x-a. 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지금 gx가 이렇게 하는 얘기죠. 무슨 말이 됐죠? 상수 k에 대하여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나오면 애들이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상수 k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하나가 있는데 걔가 k 곱하기 절대값 gx 빼기 절대값 f의 x 빼기 3.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선생님 도와줘요. 얘는 전구간 연속함수죠. 절대값을 씌웠다고 함수가 끊어질 리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얘도 연속함수죠. 근데 미분이 되라고 했고 얘가 지금 빼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건에서 A는 1 또는 4밖에 안 된다는 걸 한 방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A가 1 또는 4가 아닌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 GX의 그래프의 구조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얘가 끊겨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얘가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세 군데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냐? 그런데 뒤쪽에 나와 있는 이 아이는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메꿀 수 있는 애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지? 만약 여기서 미분을 가능하게 만들면 이런 데서는 미분이 되질 않아요. 알겠냐? 즉 얘가 1차 함수의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미분이 안 되는 곳을 하나만 메꿀 수가 있어요. 내 말이 이해됐어요? 만약에 여기가 A고 하면 이게 1, 4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나?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모순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럼 결론이 뭐냐? A는 1 또는 A는 4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한 점에서 접해가지고 미분이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제 케이스가 몇 개 나와요? 2가지가 나온다는 거 이해가 되었죠? 그 다음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자,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A가 1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괜찮지? 그
그럼 A가 1이 돼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GX라고 하는 놈이 X-1 곱하기 제곱 곱하기 X 빼기 4가 되는 것이고요. fx는 X-1이에요. 괜찮겠니? 그럼 이때 f의 X 빼기 3은 X 빼기 4가 될 거 아니겠어요? 괜찮아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먼저 얘부터 보시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니? 그런데 절대값을 갖다 붙였으니까 그래프의 구조가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하죠?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얘가 4가 되는데 이 꺾이는 점을 얘가 여기서 절대값으로 또 꺾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서 미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때 요 주황색의 미분 개수가 얼마예요? 그 미개수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1.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 요 보라색의 4에서의 미분 개수도 1이어야 돼요. 알겠지? 단, 딱 K 갖다 곱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미분해, 암산하자. 자, 미분해버리면 어차피 요거 뒤쪽, 앞에 거 미분을 해봐야 빵이고 3, 9죠. 9. 알겠니? 따라서 이때 9K라고 하는 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 알겠어? 무슨 말 이해하죠? 그럼 얘랑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K는 1, K는 9분의 1. 얘는 합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죠? 이 상태가 됐을 때 F의 9분의 1을 구해라. 이런 뜻인 거니까 방금 요따 1 집어넣고 거기다 방금 K가 1대 fx가 얘니까 갖다 때려 대입하면 9분의 8. 자, 무슨 말인지 되었죠? 답이 있나요? 자, 있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이게 답이 있으니까 아마 그게 답이겠죠? 근데 혹시나 A가 4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A가 4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GX라는 놈이 X-1 곱하기 X 빼기 4 전체 제곱이 돼버리게 되고 괜찮아요? fx는 X 빼기 4가 돼요. 괜찮아요? 이때 f의 X 빼기 3을 보시면 X 빼기 7이 되잖아요. 오케이? 얘는 지금 1에서 꺾여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얘는 7에서 꺾여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점에서 같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일단 오케이?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9분의 8 이렇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말 이해하죠? 자, 128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익히지 않나? 그러니까 배운 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 알았어요? 항상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늘 강조합니다만 포인트가 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부분 밖에서는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수학을 잘하는 게 진짜 아니에요. 알겠어요? 진짜 그 시간만 갖다 없애고 노동하는 공부가 아니라 노동을 하는 거예요. 핵심을 찾으란 말이야. 핵심을. 자, 보세요.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형광펜 연속함수에다 형광펜을 쳐주세요. 이 hx가 연속함수라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여기다 형광펜을 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얘가 무슨 함수예요? 다음 함수라고 했죠. 그럼 얘는 당연히 이 부분에서 당연히 연속 함수고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gx도 다음 함수이기 때문에 음수에서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럼 문제는 어디가 문제야? 0이 문제인데 왜 연속 함수라고 했냐면 이 hx라는 함수가 0에서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연속이 될 뿐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우선 여기서 우리가 뽑아 먹을 수 있는 수학적인 사실은 이것뿐이에요. 괜찮겠지요? 이것뿐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보통 막 문제를 보니까 조건이 막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 그리고 막 H0이 0보다 작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부터 보세요. 리미트 t가 현재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는데 t의 제곱분의 ht. 자, 도와주세요. 자, 정신 바짝 차려요. t가 음수로 가고 있죠. 그럼 이 hx는 얘를 따라가, 얘를 따라가. gx를 따라가요. 근데 그 극한값이 현재 얼마라고요? 1.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gx는 2차 함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찮죠? 최고차의 개수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1이 될 테니까요. 괜찮겠니? 결국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란 뜻이에요. 내 말 이해됐어? 요거 1로부터 gx의 값은 x제곱으로 나가는 요 조건으로부터 gx는 잘은 모르겠지만 x제곱 어떻게 나가는 함수다, 이런 함수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눈치챘죠? 두 번째 조건은 뜻이 뭘까요? 이번에는 t의 값이 한없이 무한대로 가는데 t의 세제곱분의 ht의 값이 또다시 1이라는 얘기는 t값이 무한대로 갈 때 이 hx가 가질 수 있는 함수는 fx가 되는 것이고 얘는 결국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는 뜻을 말한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괜찮아요? 별거 아니죠? 오케이? 자, 이제 가를 통해서 gx와 fx는 2차, 3차이고 최고차의 개수는 둘 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를 보면 나의 조건에서 어떤 x라는 아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리미트 h 한없이 0으로 갔다 가는데 t 0으로 갔다 가는데 h 프라임에 x-t 곱하기 h 프라임에 x 플러스 t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이런 x가 있다,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원소가 뭐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더라.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그 집합 표시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사실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나오면 뭔가 일단 쫄곤 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이건 t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0으로 간다고 그랬었죠, 그쵸? 생각 이해하죠? 그러면 요 놈이 0 빼기로 가나 0 플러스로 가나 둘 다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fx, gx는 일단 무조건 미분이 가능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요따가 0을 갖다 대입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럼 t를 0 넣어보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초록색에 있는 식이 뭐냐면 H'의 x 전체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말해요. 무슨 말 알겠냐? t는 0 넣었으니까 괜찮겠어? 이런 x가 있는데 그 x가 두 배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이상한 점 발견하는 거 이해됐죠?
얘는 무조건 실수지.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걸 제곱했지.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작을 수는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곱했는데 작은 수가 어디 있어요? 아니 0이란 뜻이야. 알겠지? 다른 말로 즉 이 말의 뜻이 이게 지금 현재 이 집합의 구조가 얘라는 뜻은 다른 말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H'의 X의 값이 빵 나오는 게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이 빵 H'X가 빵 나오는 게 얘가 X가 마이너스 1 또는 X는 1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조건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좌표 평면을 끌어와요. 선생님 여기를 원점이라고 할게요. 현재 H형이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지나가요. 괜찮아? 그런데 얘들아, 이 접선방정식의 기울기값이 빵 나오는 게 x가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는 2차 함수를 따라간다는 거야. 괜찮겠지? 그러면 이 근방 어딘가에 마이너스 1에서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생긴다는 걸 말해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말 이해해요? 그럼 hx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대충 요 정도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런 2차 함수의 구조가 생기지 않겠어? 요게 바로 gx의 그래프다. 그래서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요게 빵 나온다. 그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 요 1이 있죠. 이제 여기에 지금 F0이라는 게 H0인데 이게 0보다 작은 상태가 요쯤에 있겠죠. and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값이 빵 나오는 순간이 1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뭘 가져? 변곡점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 3참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 마이너스 2가 1 이외에는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값이 빵 나오는 순간이 없잖아. 지금 얘가 만약 극값을 가지게 되면 빵 나오는 순간이 세 군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 선생님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1에서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값 얘가 F'의 1값은 0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상태에서 G'의 마이너스 1의 값은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의 구조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었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세요. Gx를 이제 수식을 써보세요. 그림을 그렸으니까 수식을 써봐요. 그럼 얘는 대충 요 정도의 꼴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했죠? 그래 안 그래? 대충 이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그지? fx는 어떻게 생기겠니? 자,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3중분 형태를 가질 테니까 대충 요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 이해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내가 첫 번째 형광펜치라고 했었지. 연속 함수에다가. 형광펜치라고 했어 안 했어? 됐지? 갖다 써놔 옆에다가. 이게 뭐라고 써놨냐? 미분이 안 될 수도 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연속 함수일 뿐이지 미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미분해봐. 미분이 여기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G'X 값이 2배 x 플러스 1이 돼버리게 되고요. F'X는 3의 x-1의 전체의 제곱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되었어? 이때 0 넣어봐. 이게 얼마 나와? 이게 얼마니? 2지. 여기 0 넣어봐. 3이지. 미분값이 다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얘는 이미 여기서 미분이 되지를 않아요. 무슨 말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얘 안 돼, 안 돼? 얘는 자동으로 미분이 안 되지? 그러면 이 함수 전체가 hx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일단 두 개는 무조건 넣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절대값 hx가 두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고 했었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변곡점이 생겨서 그래프가 여기를 뚫어버리게 되면 여기도 또 미분이 안 될 거 아니겠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 점에서 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구조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점에서 미분이 되는 거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나? 결국 b는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 말 이해했나요? 그래야만 여기서 미분 안 되고 여기서 미분 안 되고 미분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보세요. F0이 이제 얼마인 걸 알게 됐어요? 마이너스 1인 걸 알게 됐죠? 얘는 연속 함수니까 여기다 0 넣어도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뭔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fx 알았고 gx 알았죠? 그럼 얘가 지금 선생님 뭘 구하라고 했어요? h3하고 h의 3 곱하기 h의 마이너스 3이란 얘기인즉슨 다른 말로 f의 3 곱하기 g의 마이너스 3을 구하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3 넣고 마이너스 3 넣고 계산해주세요. 그럼 답은 16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해합니까? 진짜 별거 아니죠. 오케이? 말뜻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풀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트 16페이지로 바꾸세요. 이제 미분의 가능성은 이 정도 있다. 그래프를 잘 그려보면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3차 함수의 선생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3차 함수의 특징 볼게요. 삼차 함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걸 기본으로 해두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gx라는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3차 함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가 이런 구조거든요. 내가 얘를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었을 때 이 fx를 표현해봐 라고 하면 이 노란색에서 이 주황색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fx에서 gx를 빼는 순간 이 점이 여기 박히고 이 점이 여기를 뚫어버리는 그래프가 돼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함수의 그래프의 구조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 초록색 그래프가 바로 fx-gx라는 새로운 그래프예요. 그럼 이걸 수식을 만들면 최고차의 계수의 편의상량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x-a의 제곱에 x-b 이런 꼴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 괜찮지? 그리고 요 gx를 넘겨버리면 fx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수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 이때 요 점에서 접선 방정식의 기울기가 뭘까요? f'의 a죠?
맞죠? 그러면 요 점에서 접선 방정식의 기울기가 있어요. 얘랑 기울기가 똑같겠죠. 보면 알겠니?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정확하게 2대 1이 되는 B를 가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F'의 A의 값하고 F'의 3분의 A 플러스 2B의 값은 늘 같을 수밖에 없다. 알겠냐? 이게 내분점이잖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요것도 기가 얘랑 접선 방정식 기울기가 똑같다 그 얘기란 말이야. 괜찮겠냐? 그 다음 변곡점은 요 점이 변곡점이라서 정확하게 1대 여기서 1대 1의 비를 가지게 된다. 알겠나? 이것을 꼭 좀 기억해줘라 그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게 3차 함수의 특징이니까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된단 말이야. 다음 두 번째, 많이 수능에 많이 나오는 선생님이 수식골 하나 얘기해 줄게요. fx가 3차 함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FA의 값하고 F'의 A의 값이 같다라는 조건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이걸 갖고 우리는 수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알았어? 이걸 갖고 수식을 만들어 보세요. fx는 다음과 같이 써요. 최고창의 개수가 모르니까 일단 k라고 씁시다. 괜찮아요? 오케이? kx 세제곱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를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좀 갖다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b를 곱하고 x-a의 제곱 한 다음에 c를 곱하고 x-a 한 다음에 플러스 c 해주면 이게 fx예요. 왜냐? 요따 a 넣어봐. 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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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가 그대로 뭐예요? c죠. 여기까지 오케이? 미분해봐. a는 빵이죠. 여기도 빵이죠. 그럼 뭐만 남아? c. 무슨 말 알겠니?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써야만 미지수를 줄일 수 있어요. 알겠냐?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문자를 줄일 수 있어요. 알겠냐? 문자를 여기 있는 K, B 이런 문자를 만약 이거 없으면 문자가 너무 많아지게 돼요. 알겠냐? 문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쓰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미분도 깔끔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미분도 깔끔해지게 되고 연산도 편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셨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3차 함수에 관련된 5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129번부터 볼게요. 자, 문제를 정확하게 리딩을 하고 리딩을 하는 이유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를 상상하라는 거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 형광펜을 쳐요. 모든 3차 함수 fx.
멍 때리고 읽지 말라고 했었어. 우리는 어차피 수학 시간에 그 100번 동안에 초집중력을 갖고 푸는 거예요. 이때 F1의 최대값, 최소값 다시 형광펜. 내가 왜 이렇게 써놨게? 왜 형광펜을 쓰라고 했어? 어떤 함수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는 거의 90% 이상이 어떤 특정 문자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과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어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는 어떤 문자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과 거의 같아요. 알겠냐?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접근하는 것하고 그냥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것보다 하고 시작하는 것하고 이미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어떤 문자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 그런데 여기를 쭉 보면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어떤 문자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가부터 가볼게요. 자, 가봅시다. 가에서 어떤 조건을 주었냐면 그걸 리딩을 해보세요. 리미트 x가 한없이 2로 가는데 x 빼기 2분의 fx가 정수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수는 분명히 수렴을 하는 아이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건 f2의 값은 0이라는 뜻이고요. 알겠죠? 괜찮겠지? 그 다음에 F'의 2는 정수라는 뜻이에요. 요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뽑아먹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 두 곡선 fx라는 3차 함수하고 또 x 4제곱이라는 4차 함수가 원점에서만 교점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 이건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우리 금방 알 수 있거든. 봐봐. x 4제곱 그래프 그려봐. 이렇게 되지. 자, 그런데 fx 몇 차 함수라고 그랬어? 3차 함수라고 그랬지? 그럼 리미트 x가 무한 내려가면 이 주황색과 이 3차 함수 누가 더 빨리 무한 내려가? 4차 함수가 훨씬 빨리 무한 내려가는 거 알겠지? 그럼 만약에 어떤 3차 함수가 여기를 돌파해봐. 3차 함수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무조건 어딘가에서 만나게 될 수가 없어. 그럼 돌파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다른 말로 여기서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가 되지. 접하는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 왜냐하면 최고 차이 개수가 모르기 때문이야. 알았냐? 오케이? 그런데 얘는 말이야. 잘 봐. 아, 이걸 눈치를 챘을까? 사참수 이렇게 나오지. 그럼 너희 0과 1 사이에서는 3참수 값이 높을 만약에 이 값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3참수가 생길 수도 있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최고 차이에서 음수와도 접할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그래프는 안 돼. 왜 그럴까? 자, 들어가. 0.1을 3번 곱하면 얼마야? 1000분의 1이지. 4번 곱하면 10,000분의 1이지. 내가 왜 0부터 1까지 했겠어? 이 상태에서는 3차 함수의 값이 4차 함수보다 함수값이 높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해서 접하면 반드시 이 4차 함수의 값이 이렇게 뚫어져서 무조건 금방 어딘가에서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게 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최고 차이 개수가 이것은 음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눈치 깠지?
그런데 얘가 현재 이와 같은 뜻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fx의 그래프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봐봐.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것과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것 중에 얘가 훨씬 빨리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영원히 얘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따라서 얘는 여기서밖에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내 말 이해했지? 결국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는 양수야. 그러면 이제 수식을 써봐. 선생님이 적당하게 얘를 K라고 쓰고 X제곱에 X 빼기 2 정도라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까지 이해가 됐지? 선생님 말 이해해? 이때 F'E가 뭐가 돼야 된다고? 정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얘를 미분한 다음에 2를 떼이다면 K 값의 부분가 나올 거 아니겠냐?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수가 돼야 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럼 미분을 해봐. 이것은 X세제곱이니까 3K의 X제곱 정도 될 것 같고 마이너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4KX 따라서 F'의 2를 갖다 땅하고 대입하면 4K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지. 이해되었니? 오케이? 얘가 무슨 수가 돼야 된다고요? 정수. 괜찮아? 이때 F1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기서부터 F1을 갖다 끌어내면 이 값이 마이너스 K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괜찮겠니? 결국 이 값의 최대 최소를 찾아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지? 끝났어. 봐봐. 이 K 값에 뭔가 범위를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겠니? 그럼 보세요. 얘랑 만나는 이거밖에 없지.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50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은 x 4제곱하고 이 3차함수를 갖다 써주면 k x제곱의 x-2에서 x가 0이 이미 있으니까 충분히 그냥 날라가서 이렇게 써주면 돼. 지금 새로운 2차 방정식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2차 방정식 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겠지. 0 이외의 근은 없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니? 이게 허근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의 값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허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야. 알았나? 결국 k값의 범위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어떤 k값의 범위가 나왔어. 괜찮겠지? 여기다 4k를 갖다 곱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 여기까지 오케이? 생각 이해했어? 그러면 이 i의 후보는 1, 2 해서 어디까지야? 31까지라는 거 이해가 됐지? 정수여야 되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k 값의 후보는 다른 말로 4분의 1부터 시작해서 4분의 31까지가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겠니?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k니까 이 f1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마이너스 31분의 1까지지. 그럼 최대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알겠니?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31. 오케이? 이 둘을 곱하니까 16분의 31. 괜찮아요? 답은 47이라는 얘기야. 이해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풀리면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알았지? 아, 이게 지금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아, 그래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오케이? 결국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평가원의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건 2019학년도 30번의 문제인데 이거는 130번 보는 거야. 이건 말을 할 수가 없게 너무 쉬운데 난 왜 이게 30번에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게 암산으로도 나오거든 사실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무리 문과 수학이 쉬워도 이럴 수가 있나.
이 3차 함수의 특수성에 대한 것만 이해하면 진짜 쉽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3차 함수의 특수성을 이용하지 않고 풀기 때문에 난감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를 이걸 출제하신 선생님이 내 느낌상 혹시 만에 하나 이런 놈들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F합성 fx가 x야 가 되면 fx는 f 인버스 x다. 맞아 틀려? 이것이면 이것이다. 맞아 틀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알겠냐? 역함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 역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역함수를 갖는 3차 함수 fx 이런 말을 주게 돼 있어요. 알겠니? 이거는 그냥 자기 자신을 합성하라는 얘기지 역함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합성할 수 있어요. 뭔지 알겠나? 얘가 이렇게 가는 거는 맞죠? 알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이미 얘는 역함수가 있다고 조건을 줬으니까요. 알겠냐? 근데 이게 역함수, 이 함수 fx는 역함수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지 알겠나? 근데 분명히 이런 놈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있거든. 그럴 거라서 역함수를 막 하면서 해보니까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즉, 이를 떠나서 일로 가라. 그 얘기였죠. 예를 들어서. 알겠니? 오케이? 너희들 마음대로 역함수가 있다는 말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 있어 없어? 그 한글 못 읽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냥 just 양수인 3차함수래잖아. 그렇지 않겠니? 역함수를 갖는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역함수를 가지면 꼭 갖는다고 줘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있거든. 이거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예요. 한글을 읽을 줄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 이 3차 함수가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fx 그려봅시다. 그리고 이 실근이 0, 1, A, 2, B라고 되어있지. 그리고 너무나 친절하게 F' 미래값이 음수라고 했잖아. 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계속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1에서 감소하고 있으니까 역함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냐? 그럼에도 너무 친절하게, 심지어 그 뒤에 2도 음수만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1과 2를 포함하는 부분에서 어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역함수가 맞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F'의 0 빼기 F'의 1의 값을 빼면 2다. F5를 구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대번에 역함수가 없는 함수고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 말이죠. 역함수가 있든 어떤 상관없이 대칭, 왜냐하면 이 fx의 함수값이 다시 fx의 치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y는 x를 대칭을 시켜야 되는 건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y는 equal x라는 그래프 하나를 그려보세요. 선생님. 그런데 얘가 지금 근이 5개가 있다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0을 떠나서 최종적으로 0으로 온다는 거예요. 알겠지? 따라서 얘는 원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근이 지금 이 실근이, 이 방정식의 실근이 0 떠나가지고 0으로 온다는 거야. 알겠어? F0이 다른 값이 생기면 절대 얘가 0으로 올 수 없잖아요. 알겠나? 내 말 이해했어? 만약 F0이 3이어봐. 예를 들어서 F0이 0이 아니라고 해봐. 그럼 이건 다른 말 0,3을 지나가세요. 그치? 그럼 3이 0일 수는 없잖아. 알겠습니까? 따라서 얘는 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근이
1, A, 2, B 다섯 개 있죠. 그럼 이게 현재 방정식이기 때문에 0 나오면 0 된다는 얘기야. 알겠냐 얘들아? 모르겠으면 0을 넣어봐. 그럼 F0이 만약에 쌤이 A여봐. 그럼 FA가 0인 거지. 만약에 저 근이 F0이 0이 아니면 얘가 0일 때 이 점을 지나가면 반드시 얘도 이 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얘 만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반드시 원점을 지나가야 돼. 오케이? 다음에 왜 다섯 개가 있는지를 잘 봐. 눈치를 채야 돼. 이걸 1 넣고 2가 있었을 때 요 1하고 2의 관계를 잘 봐라. 조건에서 F'1이 음수라고 그랬고 F'2도 음수라고 그랬었지. 지금 이렇다는 얘기 아니겠어? 얘가 1,2라는 점을 지나가는 거야. 알았지? 자, 다음. 요 관계를 보면 F1이 2야. 그리고 F2의 값은 반드시 1이야. 그래서 1넣어봐. 1넣어봐. 2지. F는 2지. 그러니까 1과 1을 만나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리고 얘는 다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 상태가 돼서 조건을 따져보면 여기가 A일 때 얘가 A가 되는 순간이 있는 거야. 알겠냐? 오케이? 그런데 얘는 틀림없이 요것을 가져야만 저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1일 때 뭐 적당히 2라는 점을 지나갔다고 치면은 선생님이 뭐 대충 이렇게 한번 놔볼까? 여기 1일 때 대충 요 점을 2라고 놓으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대충 여기서 감소하는 형태에서 요 근방 어딘가에 한 1,2가 있다고 시작 그런 얘기란 말이야. 감소하는 상태에서. 그럼 선생님이 요 점의 좌표를 1,2라고 놓으면 얘는 2,2를 반드시 지나간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요 점을 정확하게 돌파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잘 봐. 요 점이 1,2면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겠어? 2,1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칭돼가지고. 요게 2,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이 순간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음수, 얘도 음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요 기울기가 얼마야? 요 기울기 얼마야? 1이지.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뚫어버리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 눈치 깠어? 왜 눈치를 깠느냐? 요 점이 1,2,2지? 대답해. 그러면 요 점 보이지? 이 점이 요 빨간색, 초록색, 흰색이 동시에 다 만나는 점이야. 뭔지 알겠냐? 왜냐면 이걸 180도 회전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케이? 결국 이 점이 이 상차함수의 변곡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 내 말이 이해됐나? 그래야 점을 돌려야 그 점이 정확히 1,2가 2,1로 올 거 아니냐. 180도 회전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 그럼 또 대답해봐. 이 점은 어디로 가겠어? 180도 회전은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변곡점이지. 그럼 이거 180도 회전시켜봐. 180도면 요 점이 여기로 갈 거야. 그렇지 않겠냐?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어? 다르겠어? 같겠지? 그럼 얘가 2A라는 뜻인데 얘가 B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얘가 B야. 뭔 말인지 알겠나? 괜찮아요? 이해되죠? 이제 끝났어요. 왜 끝났느냐? 얘를 적당하게 이제 이 fx를 쓰시면
이거를 빨간색에서 초록색 빼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만든 다음에, 알았지? 넘기면 fx를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이 fx는 사실 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최고차의 개수를 잘 모르겠으면 k 정도라고 쓸게요. 아이고, x가 빠졌죠. 괜찮아요? 이해되죠? 그럼 이거 넘기면 플러스 x가 될 거 아니에요? 문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식이 2개가 필요하면 되겠네요. 근데 얘가 지금 1,2 지나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 그리고 이해했어 안 했어 여기까지? 그럼 f에다 1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1 넣으면 k 1-a 1-2a 플러스 1 값이 2가 되는 것까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를 미분한 다음에 0 놓고 1 넣어요. 알겠냐? 그래서 빼서 6이면 거기서 A와 K의 관계식이 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연립시키면 나와요 이제. 알았니? 즉 F'에 해볼게요. F'에 0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0 넣으면 어차피 6만 계산하고 어차피 0이니까 날아가서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빵빵 대입하면 6이 얼마가 되겠어? 2a 의 제곱의 k가 될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괜찮겠니? 그 다음에 F'에 1을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F'에 1이라고 하는 건 하나씩,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다 계산할 수밖에 없겠네. 그럼 미분한 다음에 2를 집어넣은 다음 이거 계산하시면 나올 거야. 이게 뭔가 나올 거야. 이 세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계산해보세요. 선생님이 계산을 생각할게요. 알았나? 집에서 해보세요. 빼버리면 이 값이 현재 이게 6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볍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 다음부터 연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